따뜻한 봄이 찾아오니까 나들이 가고 싶은 마음만이 가득해지는데요. 여러분들은 가족, 연인, 친구들과 봄나들이를 가고 싶은 곳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동물원을 가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나 어린아이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동물원이야말로 생동감이 넘치는 나들이 장소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동물원들의 가족과 연인들이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자, 동물원은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동물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접할 수 있다라는 좋은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 시멘트와 철창으로 이루어진 이 동물원은요, 자연 환경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시선에서 숨고 싶고 땅을 파서 편안하게 눕고 싶은 이 동물들의 욕구를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요, 동물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 공간이 과연 계속 존재를 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당장 해체를 하고 동물들을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뉴질랜드에 있는 이 에코 생추어리어에서는요, 희귀한 새인 키위를 보호하고 있어요. 키위는 뉴질랜드에만 있는 토종새예요. 근데 토끼를 잡기 위해서 들여온 이 족제비들한테 공격을 당하면서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현재 이 상황에서는 야생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이 보호구역을 조성을 한 건데요. 자, 여기서 사육이 되고 번식이 된 이 잘 자란 키위들은요, 매년 야생으로 보내주는데 그 생존 확률이 꽤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인간의 개입으로 파괴된 이 야생이 또 다른 인간의 개입으로 희망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책은요, 세계 곳곳의 동물원에 대한 소개는 물론이고요, 농장에서의 동물 복지, 그리고 반려동물들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 복지 문제를 생각을 해보고 인지함으로써, 자, 동물을 싫어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자연을 보호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함께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6년 이상 한 프로젝트에서 쭉 같은 업무를 하다가 지금의 프로젝트를 맡게 된 것이 작년 9월입니다. 완벽하고 싶은 성격 탓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이제 혼자만의 싸움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와준 책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괜찮은 척 말고 SG도 말고 라는 책입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운이 좋은 날 좋은 책을 만나게 된다고. 우연히 알게 된 책 한 권으로 돈으로 대신할 수 없는 큰 위로를 얻게 되었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을 말해준다. 부모라도 나를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다. 혼자 있는 시간이 인생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준다. 명성과 지위는 연극의 배역일 뿐이다. 지나가는 감정에 너무 흔들리지 마라. 우리를 괴롭히는 건 일이 아니라 일에 대한 환상이다. 그때 저희가 많이 접하게 되는 내용이 이 글에 있는 문장과 저한테 많이 공감이 됐던 것이고요. 함부로 상처받지 마라. 진상불변의 법칙. 이제 소위 진상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무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저 예라고 응대하기. 그도 불쌍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지혜를 갖추면 몰상식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여기 계시는 우리 직장인들이 많이 지치고 힘드실 줄 압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책이 여러분 앞날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해당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우선적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한 사람만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은 안 보고 살 수는 없지만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사이다 없이 삶은 계란 3개 먹은 것처럼 답답한 사람이 주변에 있을까요? 자, 그럼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공감이 조금 더 잘 되실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말이 포함된 속담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리고 말 한마디가 천년빛 갑니다. 말에 뼈가 있다 등등. 이 책은 그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 조심하고 말을 이쁘게 하라는 내용뿐만 아닌 그 말을 받아들여 내 마음에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죠. 글쓴이는 저희한테 물어요.
통제의 말을 사용하는지 소통의 말을 사용하는지. 여기서 말하는 소통의 말은 상대방과 이야기를 이어나가려고 하는 말이고요. 통제의 말은 상대방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상대방을 자신이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말을 말합니다. 우선 말하는 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말하는 이의 말은 근원 자체가 너는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어 라는 아주 좋은 말이에요. 하지만 듣는 이의 입장에서 듣게 되면 또 타박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전 부드럽고 가정적인 집안에서 말을 배웠고 그 친구는 조금 삭막하고 좀 힘들었던 그런 집에서 말을 배웠습니다. 그 차이로 전 상처받는 말에 항상 화를 내었고 이 친구는 그 말을 왜 화를 내는지 그 이유조차도 몰랐죠. 전 이 이야기를 얼마 전에 결혼한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 친구가 자신도 와이프와 많이 싸웠다고 이 책을 보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추천해줬습니다. 물론 이 책을 보고 100% 바뀌었다는 거짓말을 전 못합니다. 다만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던 연인 사이가 한 달에 2번에서 3번으로 줄었다는 거에 중점을 두고 생각을 하고 있죠. 저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말투 혹은 여러분이 받아들인 상대방의 말은 어떠했나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이 이야기를 듣고 좋은 경험을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더 이상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욕심을 많이 부리는 것 중에 어떤 어려운 단어를 좀 간단하게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때 제가 이 책을 읽을 당시에 고민했었던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은 누굴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책을 보고 나서 저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좋은 사람은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람이다 라고 한마디로 요약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책, 자존감 수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선정한 이유는요, 정말 간단합니다. 나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가장 많이 마주치는 사람인데 앞엔 없죠. 거울을 봐야 알겠죠. 근데 나를 가장 편하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줄거리는 굉장히 좀 되게 긴 내용이에요. 안에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요. 근데 자존감을 형성하는 이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일단 자기 효능감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자기가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기대와 신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기 조절감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의 감정이나 행동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 안정감은 정말 말 그대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주축으로 사람이 이제 살아가면서 뭐 칭찬도 받겠고 뭐 핀잔도 받겠고 여러 가지 상황이겠죠. 그 와중에 건강하게 자존감을 회복하는 훈련을 다룬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T 성향이 강했을 때 시절이기 때문에 저의 적은 저였습니다. 근데 저를 가장 많이 포옹해주는 사람이 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바위처럼 굳건한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물처럼 유연하고 포용력이 넓어져서 이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고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는 감성적인 부분은 자존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존감은 이성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 상황이 싫을 때 사람에 대한 것, 환경에 대한 것을 구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객관화가 됩니다. 내일도 못하리란 보장은 못해요. 왜냐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이 항상 나랑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마음이 편해지고 안정감이 들 겁니다.